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외부 규모의 경제와 국제적 입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혹시 왜 어떤 산업들은 꼭 한 군데 옹기종기 모여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봤을 법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IT 기업들은 죄다 실리콘밸리에 있고 투자은행은 웬 뉴욕에 몰려 있을까요? 골고루 퍼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말이죠. 바로 이 개념에 있습니다. 외부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요.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외부 규모의 경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더 잘 아는 개념이죠? 내부 규모의 경제랑 뭐가 다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내부 규모의 경제는요, 쉽게 말해 한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생산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근데 외부 규모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 산업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효율적으로 변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지역에 IT 회사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럼 그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IT 회사 하나하나의 생산 비용이 저절로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외부 규모의 경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 덕분에 혜택을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교과서에 나오는 가상의 예시를 통해 한번 감을 잡아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 7-1인데요. 어떤 산업의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때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노동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숫자를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 10개의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산업 전체가 10단위를 생산하고 있을 때는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노동력이 1.5만큼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산업 규모가 2배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생산량이 20단위로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보세요. 그랬더니 필요한 평균 노동력이 1.25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개별 회사가 딱히 혁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 이게 바로 자석처럼 같은 산업의 기업들을 한 장소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신기한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산업 클러스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경제학의 대가 엘프리드 마샬이 그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화된 공급업체의 등장. 둘째, 노동시장 공동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파급 효과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전문화된 공급업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회사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 회사들만을 위한 아주 특수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공동관리, 쉽게 말해 인재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모여들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쉬워지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직하거나 새 일자리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서로에게 윈윈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지식 파급 효과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 사람들이지만 점심 먹다가 혹은 퇴근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 뒤에는 바로 이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바로 이런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하면 실리콘밸리, 금융하면 뉴욕.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힘이 합쳐져서 전 세계 곳곳에 강력한 산업허브, 즉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외부 규모의 경제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라는 거.
둘째, 바로 이 점 때문에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자꾸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핵심 동력은 뭐였죠? 네, 바로 전문화된 공급업체, 풍부한 인재풀, 그리고 지식 파급 효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배우셨으니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클러스터가 혹시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곳의 성장을 이끄는 힘은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요인 중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